나스닥은 지난주에 약간의 조정 이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0K까지 폭락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매수 타이밍 말씀드리겠습니다. TQ는 2% 이상 상승했고 45불을 최저점으로 찍고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417불입니다. 작년 관세 최저점에서 TQ 매수가 마지막이고 비트는 현재 다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살펴보면 다시 반도체가 반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저번 주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다시 반등한 모습이고, 마소와 오라클, 팔란티어 등 테크주들이 큰 하락 이후 다시 반등 중입니다. 기술주들은 지금 작년 관세전쟁 최저점보다 더 하락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나스닥 기술기업에 투자하는데 그 기술기업들이 지금 거품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오히려 최종 승자만 키우고 나머지 기업들의 거품은 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시총 1위로 553불까지 폭등했었지만 폭등 이전까지 20%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20%가 순식간에 폭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소 같은 경우도 200주선 근처를 터치하고 올라갔는데 이럴 때 매수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포에서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1등 기업은 없고 세대에 걸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 기술기업들을 모아놓은 QQQ라든지 TQ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앞으로 1등 기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테슬라도 언젠가 1등 기업이 순간적으로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1등은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엔비디아가 1등입니다. 엔비디아 밑에는 애플이 있고 구글이 시가총액이 2배가 넘게 뛰더니 순식간에 3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대단합니다. 결국 이 치열하게 승부하는 기업들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ETF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무려 50%나 가지고 있고 세미컨달러의 핵심인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비중이 작은 게 아쉽지만 리밸런싱이 계속됩니다. 결국 상위 기업을 계속 보유하면서 레버리지를 하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9,900만원에 소량 매수했습니다. 원래 더 비중을 실었지만 당시 원웨이 하락으로 비중을 줄여서 매수했었습니다. 매수 당시 비트코인 무료 공지방에 공지했었고 매수한 이후 60K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저는 60K를 찍는 것을 보고 61K에 추가 매수를 걸었습니다. 최저점이 60K였고 시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1분과 4만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좀 더 빨리 매수를 했어야 하나 체결에 실패했고 결국 0.2비트만 들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계엄령 때 가장 크게 폭락했을 때는 8,800만원까지 하락했고 저는 9천만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8,900이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실패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비트코인 매수 플랜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네프콘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처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스닥은 기준이 되는 채널을 깨고 하락했다가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잠깐의 휩소였는지 아니면 상방의 휩소인지 이번 주 정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개헌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과의 대치가 강해질 것이고 일본의 재정정책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의 돈이 더 풀릴 것이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금리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마가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일본도 강한 일본을 앞세우고 반중 정서를 앞세워 인기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저울질하며 최대 이득을 뽑아내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본은 재정정책이 확대될 것이고 인플레로 인해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캐비너시가 금리 인하로 기업을 키우고 서민을 챙기는 대신 양적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부채가 막대하지만 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하면 부채가 작다고 주장하고 결국 인플레만 자극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팽창할 준비를 마쳤고 중국은 이미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자산 가격 상승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베타가 1.5 이상이면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고 비트 또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기계처럼 이전처럼 진행합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베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베타 투자하면서 매수 타이밍 기다리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